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운의 스페셜 김진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투자자들의 꽃길을 응원하는 따뜻한 파트너죠. 와운의 송재호 파트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굉장히 오랜만에 스페셜 돌아와 주셨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내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투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식시장이 워낙 심리 게임에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투자 부분을 또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결국은 얼마나 잘 매수하고 또 우리가 매도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같은 종목이지만 짧게 한 자리 될 수 있고 크게는 세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눈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전수를 하는 시간으로 준비했고요. 결국은 내 아이에게 투자를 이렇게 좀 전수한다는 게 결국은 나보다 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부자가 돼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고요. 또 여기에 넘어서 저를 또 디지털 삼아서 시청자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도움도 배우신다면 제가 저의 경험을 배우시고 좀 더 투자 레벨을 이어가신다면 여러분들 또 성공 투자하는데 큰 길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전한 부분은 또 그런 저의 이제 어떤 진심 어린 투자에 대한 강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8강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강의를 넘어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송재호 파트너가 30년간 어렵게 쌓아온 투자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담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시장 좀 대내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워낙에 또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투자 원칙을 잘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 송재호 대표님께서는 이런 시장에서도 조선이라든지 방산, 로봇 이런 좋은 섹터들을 잘 선별을 해서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 보여주는 우리 대표님만의 비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성공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매년 주도주가 나오는데 그 주도주를 잡아내는 이제 투자 성공 방식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3년도부터 제가 2차전지를 에코프로부터 코스마 같은 종목들 또 템버 종목들을 많이 잡아내면서 그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강한 밸류체인 종목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제가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딱 느꼈던 점, 제가 이제 큰 수익을 얻기 시작했던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했을 때 항상 보면 정부 정책이 가장 힘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정책. 2023년도에는 바이든의 2차전지 쪽에 대한 IR 법안에 대한 정책 때문에 2차전지가 주도주가 됐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조선주라든지 협력 기대감에 조선주, 방산주가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정부 정책이 제가 핵심적인 첫 번째 1위의 어떤 포커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내 정부 정책, 정부 정책 관련주가 또 주도주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또 빅파마 기업들이 어느 쪽에 앞으로 미래의 성장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될 것이고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쪽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러면 그쪽이 주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강한 밸류체인 종목이 항상 선수 교체를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강의의 초입이니까 내용에서 PPT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면 결국은 세계에는 미국의 경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서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PPT. 그래서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흐름을 봤을 때는 국내 정부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 차기 정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포커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성장 동력이 맞춰서 대기업도 투자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까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주도주는 결국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에서 지금 보게 되면 계속 좋은 흐름을 보고 있는 게 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조선 방산하고 전력 설비,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쪽이 전반적으로 수출의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하고 연결된 부분이 지금 무역 협상에서도 관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의 흐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AI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력 설비, 유리기판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온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뭐 이런 흐름들이 쭉 AI 쪽에서 연결되고 있고 또 미국에 연결해서 뭐 조선 방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략의 차원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또 관세에서 무관한 또 엔터라든지 K푸드라든지 음식료 업종들이 주도해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공급망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흐름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관세 부분이 미국의 천연가스와 연결되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수주 부분에서도 지금 LNG 쪽에 운반선이 상당히 후수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수주의 선종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한 10개 정도의 만약에 수주 받으면 7척은 이제 LNG 쪽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하고 경제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입항하는 이 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는 또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션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기업들로 지금 수주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LNG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조선업종들은 정말 대호황의 흐름에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보더라도 하나의 그 섹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연결된 정부 정책하고 연결된 부분에 관련 섹터가 주도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또 새로운 섹터로 넘어갈 걸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따가 강의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밸류체인 종목을 보자 미국의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섹터, 또 한국의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미국의 빅테크, 빅파마 기업들과 또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래 투자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목하고 계신 섹터까지 한 번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실 테지만 못다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더 좋은 섹터, 더 좋은 종목들 선별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비법을 담은 좋은 선물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나만 알고 싶은 섹터 VOD라고 한번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매주 한 강의씩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초반에 그 섹터 중심에서 이제 스페셜 TV를 좀 출연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바이오부터 로봇, 반도체 뭐 이런 핵심 섹터들을 미리 알려드렸거든요. 움직이기 전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알테오젠이 템버거 종목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로봇 주도도 상당히 나중에 좀 후행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유망한 섹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은, 그러니까 남들에게 알고 싶지 않은 네. 나만 알고 싶은 섹터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이제 핵심 섹터 종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VOD 심어서 알려드리니까 하단에 딱 보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니까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송재호 파트너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재호 스페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내 아이에게만 남겨주고 싶은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재호 파트너입니다. 이번 스페셜 TV에서는 가족을 위한 투자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내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투자. 결국은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해서 또 이 종목을 또 잘 매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강의해 드리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지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중장기 투자 전략 하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이 어떤 종목을 내가 정말 핵심적인 종목으로 선정했을 때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중장기를 보면서 단기 대응할 수도 있고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 포인트에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뭐 잘 매수하고 잘 팔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계속 강의에 녹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강의가 정말 내 아이에게 남겨주신 투자를 알려드린다 심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진행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바로 연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국은 제가 강조해드린 미국의 주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주도주를 우리나라의 그 관련돼 있는 주도주 밸류체인 종목을 엄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핀비지닷컴이라는 이 사이트는 이제 항상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아침에 열어보는 장이죠. 미국 장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포커스 잘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 좌측에 특히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화면에 보면 1년 동안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면 1년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보면 결국은 뭐 엔비디아 AI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해 나가는 걸 봤을 때는 또 빅파마 쪽에 연결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동안 미국의 주도주를 보고 간다면 결국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주도주가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재 섹터 연결돼 있는 조선 방사 쪽 움직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여기에 관련된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의 주도주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점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연결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 부분에서 2023년도부터 상당히 템버 종목이 됐던 것처럼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미반도체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 차원에 넘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저도 어떻게 뭐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이지 알겠냐고 또 여러분들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어떻게 보면 또 이끌어가는 쪽이 CEO죠. 최고 경영자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각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엔비디아의 잭슨한 CEO 같은 이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CEO들의 입을 통해서 보면 그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이런 그 엔비디아와 연결해서 이 HBM 쪽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잭슨한 CEO가 AI 반도체를 선보이면서 여기에 짝이 될 수 있는 D램이 이제 HBM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HBM은 D램 쪽의 하나의 제품인데 거기에 후공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DDR이 될 수 있고 HB 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을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스, 하나마이크론, ST 같은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실전해서 또 연결해서 실전 투자해서 뭐 세 자리의 수익을 거둬냈는데 그게 포인트에 됐던 게 뭐냐면 CEO의 말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어느 정책을 하는지 결국은 만약에 뉴스에서 나오면 그런 CEO의 나오는 입을 통해서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포커스로 받고 있고 그런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이오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버거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300%, 400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초입부 토크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도주는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조건 수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95% 이상을 수렴하는 구간을 보입니다. 그래야지 주도주가 되겠죠. 주도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 흐름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기 때문에 초입 구간에 이렇게 수렴을 해야지 아까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보셔야 한다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또 일랄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죠. 빅파마 쪽. 아마 이제 또 나중에 바이오 쪽이 조정나고 나서 또 주도주 역할의 타이밍 할 겁니다. 뭐 환경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한다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바이오 쪽이 또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포커스 봤을 때 결국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제약사가 일라일리입니다. 일라일리가 보시게 되면 비만 치료제 있죠. 그리고 면역항암제하고 또 알츠하이머 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커스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 입장에서 그렇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이제 주목할 수 없는 흐름이 됐겠죠. 그래서 일라일리의 빅파마 쪽 연결된 부분에 연결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제형 변경 기술이 있는 쪽, 특히 이제 제형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TV에서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고, 제가 그 무료 VOD 있잖아요. 유명 그 무료 VOD에 그 유명 섹터 안에 이제 VOD를 만들어 줄 텐데 거기에 또 자세히 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지금 섹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꼭 놓치지 마시고 VOD 무료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파마들이 이제 제형 변경 기술을 요하는 기업들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그 많은 그 제약사들이요. 그동안 이제 신약들이 특허가 2027년도, 8년도 구간에 만료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관련해서 복제가 가능하겠죠. 그 복제가 가능하게 되면 그만큼 약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 복제를 하겠죠. 네, 복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복제 의약품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기업들은 성장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네, 기존에 우리가 전맥 주사를 맞는 약에 대한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제형병을 해서 신약으로 개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약물 전달책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맥 주사가 한 2시간 정도 이게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간단하게 주사제로, 예, 간단히 맞으면 간단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주사제로 바꿔준다든지 또 알약으로 바꿔주는 경구용 쪽으로 바꿔줍니다. 그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비만 치료제 쪽인데 경구용 쪽으로 바꿔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제형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 기업이 알테오젠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제형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ADC 쪽으로는 니가캠이 있고 ABL 바이오도 이제 세포 투과형 쪽으로 연결돼 있고요. 또 최근에 나이백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물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하게 되면 우리가 약을 한번 맞게 되면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게 되면 약효 지속형으로 연결된 기업이 바로 페트론이라든지 한미약품 쪽이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형병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파마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빅파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빅파마 기업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약은 어느 쪽이고, 약은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면역 항암제 있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가 이제 핵심적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로서 한번 그동안 이제 보였던 예로서 이렇게 해서 바이오 종목들을 이렇게 엄선했다는 거고, 또 AR 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엄선해서 핵심주를 발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미국에 관련돼 있는 주도주, 네, 결국은 AI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밸류체인 종목들을 이제 엄선에 찾아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일라일리가 중요했던 게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신약들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딱 뉴스를 보니까 방사선 의약품에 관련된 기업들을 M&A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알츠하이머 쪽은 진단할 때라든지 치료할 때 방사선 의약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이 이제 주목받았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딱 찾아보니까 딱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피체캠이 딱 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예, 피체캠. 지금은 이제 셀비온도 있고 듀켄바이오 같은 기업도 이제 이렇게 주목받으니까 이제 상장을 했죠. 네,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한 3개 기업이 이제 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체캠, 셀비온, 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포크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또 주목받게 돼 있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렴하는 구간에 분명히 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멘텀이 시대적으로 원하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과 결국 또 거기에 맞춰서 수렴하는 종목들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이제 상승한다는 거고, 또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 기관도 이때부터 매수집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진 않겠죠. 아무리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호재가 나와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수렴했다는 거는 매물을 소화했다는 거고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대 없이 신고가 흐름을 계속 타면서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이 120선까지 모아졌다는 거는 6개월 동안에 3, 4년까지 다 모아져 있는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에서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폭발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는 상승 초입에 있는 만약에 내가 수렴한 종목을 놓쳤다 하더라도 만약에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좀 하나씩 앞으로 강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보는 눈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면 그렇죠. 이때는 누구도 관심이 없죠. 거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 투자는 애로운 싸움입니다. TV에서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상당히 오래 거래가 터졌다. 막 확 이렇게 열광하는 쪽을 보면 결국은 이런 쪽이잖아요.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쪽입니다. 물론 여기서 짧게 수익 내면서 만족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해서 이 종목이 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술의 경지가 올라가면 고수로 가는데 이 예술의 경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뭔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매수 기술로 적응한 게 아니라 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관련된 기업이 계속 또 재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번 올라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료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 대신 보시게 되면 61선, 120선이 정배열시켜져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올라왔다가 눌림목 주고 이게 바로 추세형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재료가 나오니까 또 올라오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저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난 장기 투자라고 봤을 때 이 기업이 좋다 생각하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제 기준점을 아래에 잡아놓고 이 기업은 상승 추세다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매매. 또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5일선에 뭐 이탈할 경우는 매도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또 이제 나올 거를 보고 또 연결해서 또 매수하면 또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달 사이에 또 큰 수익을 좀 연결해서 낼 수가 있겠죠. 이런 포인트를 앞으로 이제 교육 시간에 또 추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은 새로운 것에 반응합니다. 새로운 것 반응하죠. 또 한 3년 정도, 4년 또 쉬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주가 가장 좀 많이 올랐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2005년, 6년도, 7년도 정도의 고점을 찍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그 조선주를 투자하면서 정말 템버거 종목도 이제 나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큰 수익을 많이 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새로운 곳에 발효한다는 거죠. 새로운 곳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대세 상승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애플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부품주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리먼 사태 때가 제가 기억나는데 리먼 사태 때 급 나갈 때 딱 샀던 기억이 납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초반대 딱 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때문에 200만 원 넘어갔던 이제 흐름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명불안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스마트폰이었고 그리고 2020년도 돌아서 AI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또 우리 시장이 이제 주도해 나가고 봤을 때는 AI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게 휴먼 로봇도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휴먼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은 AI가
이렇게 로봇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시장의 흐름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가 주도 역할로 연결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새로운 재료가 났을 때가 가장 나중에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재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보게 되면 그래서 AI 쪽도 있지만 이제 휴먼 로봇 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로서 투자 예로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계속 그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CEO의 말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자세히 눈여겨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 이끌어가는 게 결국 이제 뭐 잭슨왕도 있고 또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입을 보고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공화당 뭐 대통령 출범하면서 같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저도 작년 이제 2024년 말부터 대선 때 보면 중요히 봤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하고 손을 잡았을까? 결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꿈이 그 스페이스X 우주 여행입니다. 화성으로 그 여행을 떠나는 거죠. 최근에 삼성도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스페이스X요. 화성의 그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우주 산업.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테슬라고요. 테슬라 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주목받았던 게 페이팔이라는 온라인 쪽의 결제 서비스 쪽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었죠. 그 성공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라는 이 회사를 만들겠다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해줬던 상황에서 이 흐름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테슬라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게 스페이스X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 쪽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앞으로 산업에서 섹터 안에서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택시, 자율이동,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또 휴먼 로봇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CEO의 어떤 입을 통해서 보면 그쪽의 산업이 어느 쪽 성장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산업의 성장해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산업이 또 관련된 섹터 안의 종목들이 주목받겠죠. 그 점에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휴먼로봇과 연결해서 로봇택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점에서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이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또 잭슨왕 CEO도 최근에 그 AI 반도체만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최근에 이제 각각 IT 컨퍼런스를 보게 되면 행사를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우리가 실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뭐냐니까 결국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로봇을 통해서 자율주행 통해서 AI를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동안에 B2B에서 B2C로 본다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먼 로봇이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성장세를 보고 이쪽 그 관련된 산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관련해서도 이쪽에 포커스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CEO들의 어떤 입을 통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이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되면서 이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CEO의 어떤 그 이름을 그 어떻게 보면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도 이제 보면 로봇 플랫폼에 관련돼서 이제 공개를 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배송 로봇도 그렇고 휴먼 로봇도 그렇고 각가지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모든 게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빠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AI 반도체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결국 이제 여기에서 사업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큰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상당히 로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의 그 큰 기업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뭘 통해서 회사를 키워나갈까?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 가전, 뭐 이런 TV는 이미 한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기업을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부터 제가 기억이 제대로 나는 게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방송 딱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 로봇주는 꼭 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거였죠. 대기업들이 지금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히본 로봇하고 협동 로봇 쪽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으로 지금 삼성하고 지금 SK하고 연결해보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AI 반도체 쪽입니다. AI 반도체 서로 자존심 경쟁이죠. 그러면 SK도 휴먼 로봇을 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SK온이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일까 봐서 유일 로보틱스를 딱 찍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SK가 딱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거 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으로 400%까지 움직이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그러면 LG전자도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노보스타 그리고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고 이제 비상장 회사를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 엔젤 로보틱스는 에어로블 쪽, 노보티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라면 우리가 걷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핵심이 되겠습니까? 관절이 되겠죠. 관절. 관절이 바로 우리가 액추에이터, 거기 들어간 감속기, 그게 들어간 핵심입니다. 그러면 로봇이 많이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관절부터 손부터 이 모든 게 이제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휴먼 로봇이 확대되니까 그러니까 이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율 배송 로봇까지 연계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 로봇하는 그 영상도 많이 제가 여러분께 화면에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대기업들이 이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다, 지분을 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그러니까 그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이 주목이 연결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또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그 감속기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정밀한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모터가 풀어졌다가 이제 감아졌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속기 쪽에 관련된이라든지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이런 로보티즈는 아까 감속기 쪽 관련 기업에 로보티즈는 LG전자 지분과 연결돼 있고 또 고객사도 LG전자 연결돼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로봇하고 모빌리티 쪽에 로봇도 들어가지만 이 모빌리티 자동차 쪽으로도 연결돼 들어가 있고요. SPG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로보틱스에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SBB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감속기 연결돼 있고 또 이레인시스, 삼성전자에 또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감속기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삼성이 뭔가 한다 그러면 또 관련된 기업이 또 연결되고 또 LG 쪽이 한다 그러면 노보티즈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체인을 종목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기업들의 전략이 로봇이었기 때문에 로봇 쪽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다음에 밸류체인 종목들 이렇게 엄선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돌죠. 계속 상승을 얻겠죠. 또 조정하면 또 있다가 보면 이렇게 순환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 종목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성공 투자기에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모멘텀이 우리 이 교육 시간에서 계속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모멘텀을 배워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 두 가지 딱 결합됐을 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세 상승 종목들은 꼭 수렴화했다는 거. 수렴했다. 왜? 외국 기관들이 매물을 확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상수 추진 종목을 사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외국 기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종목도 안에서 주도주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외국계 펀드사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을 움직이는데 포트에 안 담으면 안 되잖아요. 경쟁적으로 담거든요. 다들도 담았는데 우리만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이제 계속 외국 기관들이 노동하고 경쟁적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수급의 동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단순한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에 모멘텀을 이 교육 시간에는 모멘텀을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기술적으로 찾아가는 잡아가는 시간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호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큰 상승의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알기 위한 포인트에 눈을 여러분께 많이 또 밝히는 이제 좀 넓혀가는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보면 결국은 저도 이제 매매의 기준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저도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추세선, 보질표 네, 이렇게 촘촘히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좀 더 이제 어떻게 투자 원칙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방법에 나는 이제 단기, 중기 전략을 좀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더 안정적으로 더 확실한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겠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차트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매매 기준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교육의 핵심은 매매 기준을 잘 만들어가자. 일단 기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뭐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산술 평균을 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평균 가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 가격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위에 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밑에 있으면 본전 생각 때문에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5일선, 뭐 11선, 20선, 60일선, 100일선, 240선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 보면은 이제 나는 뭐 31선 봅니다. 나는 33일선 봅니다. 200일선 봅니다는 자기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 기준에서 매수하고, 난 이 기준에서 지지해주면 보유하면서 대응할 거고, 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매도하겠다는 기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충분히 기본만 보셔도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차트 분석 이동평균선부터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종목을 좀 찾아낸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제 또 매매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이동평균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은 항상 수렴하는 종목에서 큰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네. 수렴을 해야지 그때부터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배열에서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추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났다 하면 이 종목이 수렴했구나.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면서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발 빠른 사람은 수렴한 종목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늦었다면 수렴 과정에서 이렇게 정배열시키고 올라간 초입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상승 출발이구나라고 포커스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개념적으로 해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녹색 선은 5일선이 표시한 거고요. 네, 이 점선은 이제 11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은 21선, 이제 파란색은 61선, 예, 그 주황색은 120선으로 한번 구분해 보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이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매수 포인트가 됐겠죠. 보유하고 갔을 때. 그때 보면은 5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일선 타고 올라가는데 좀 살짝 깨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매매 포인트 보면 일단은 이 급등이 나오면 5일선의 흐름을 타고 가는지 보고요. 여기다가 11선을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 5일선을 깨트릴 수 있잖아요. 상가 깨트릴 수 있는데 그 포인트에서 기준 잡기 위해서 11선을 딱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해가지고 포인트 잡으면 이렇게 5일선을 깨게 되면 매도를 할 경우 내가 빨리 매도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선을 보는 거죠. 11선 깨기 전까지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매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어떤 매매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보기에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정배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다는, 중저하 상승 종목에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오션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이때부터 수렴할 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정치 이슈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 양봉이 한번 떴었고요. 예, 보통 보면요,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때 보면 한 번 주가를 올립니다. 이게 보통 수렴을 한번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만들기 전에요. 네, 이렇게 한번 거래 실면서 이렇게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처음에 이제 매집이 나왔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가격이 반영되겠죠. 왜냐하면 한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동 평균선들이 또 역배열된 종목들이 한번 이제 정배열시키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이게 보통 수렴하기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온다면 이평선들이 모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매집이 됐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대략적으로 흐름에서 이동평균선을 하나 딱 펼쳐놓고 우리가 매매하는 포인트에서 한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선 매매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단기 성향이다. 네. 근데 봤더니 송재호 대표가 말했던 거 보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역배열되다가 한번 올라왔다. 예, 포인트도 있겠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있겠죠. 차이는 있겠죠. 아까 말씀 이렇게 한번 올라왔습니다. 예, 거래 실면서. 그랬더니 한번 올랐다는 건 이제 이동 평균선들의 이제 가격 변화 생기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모아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송재호 파트너가 말했던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또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실면서 이렇게 올선 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네, 수렴했고. 예,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보니까 나는 성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성향이 각각 다르잖아요. 나는 그냥 정말 꾸준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이 종목을 딱 발굴했는데 이 정도 너무 좋아. 난 중장기를 갖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거래 실면 딱 보면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61선을 보고 61선 기준 삼아서 보고 꾸준하게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송재호 대표가 61선 정도 이렇게 타니까 이제 상승 추세니까 봤을 때 나는 너무 단기적 성향이야. 그러면 이제 올선을 통해서 매매하면 되겠죠. 어떻게? 네,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선에 타면은 이제 여기서 올선 정도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거래 실면서 아까 핵심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 정배열되고 나서 이제 거래가 실려야 되겠죠. 첫 번째 거래 실리고 그리고 올선을 돌파하고, 네, 그리고 각각의 이평선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갈 경우, 그게 이제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래쪽에서 지지할 수 있는 흐름과 또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아래쪽에 들고 있는 사례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0선도 아래에 있으니 같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경우는 이제 올선을 지킬 때까지, 예, 올선, 이 녹색선을 지킬 때까지는 보유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매도 포인트가 됐겠죠. 만약 올선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쭉 내려왔어. 그랬더니 다시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매수가 되겠죠. 예, 여기서 여기 돌파하고 해서 매수, 여기 봤더니 여기서 매도, 예, 올선을 이탈했을 경우 기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 보니까 21선 지지받고 있고 아래쪽에 61선의 흐름을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강하게 아래쪽 하방에서 상승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죠. 네, 그래서 정배열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매수했을 때 또 여기 봤을 때 여기 자리 어떻습니까? 쭉 갖고 왔더니 네, 5일선 이탈했을 때 이때가 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단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벗어난 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을 때 또 이렇게 해서 이탈할 경우 5일선을 이탈할 경우 매도. 그리고 내가 이제 애매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애매하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선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11선 하나 딱 밑에도 걸어놓고 나는 5일선의 흐름인데 너무 심하니까 나 11선까지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아까 이 11선, 예, 이 점선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자리가 매도가 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매도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했을 경우 5일선을 통해서 기준점에서 한번 우리가 현대노템이고 현대노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실전에서 이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5일선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할 경우 단기 매매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매수 매도로 이제 기준점을 바꿔 가는 거죠. 기준선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필요하겠죠. 거래가 필요하고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고 그걸 또 기준선을 통해서 매매에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돌파느냐 마느냐, 하향 돌파느냐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추세할 때 항상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밑으로 쭉 있다가 이렇게 정배식 수렴하고 나서 이제 5일선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돌파하면서 올라온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매매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향 돌파할 경우 매수, 하향 돌파할 경우는 이제 아래쪽 내려갈 경우는 이제 매도 신호로 우리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또 매매에 직접적으로 활용했을 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한번 이제 연결해서 문자 보내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어도 가장 이제 우리가 매매한 데 가정에 보면 적어도 20일, 뭐 60일, 100일선 위에서 매매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배열 종목 말고요. 내가 좀 더 성공 투자하려면 정배열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상승 초입에서 거래에 실렸을 때 그때를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꼭지에서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대원 이런 구간. 그러니까 5일선에서 만약에 매수 신호가 떴겠죠. 여기에 보면 매수 5일선 돌파했죠. 녹색.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했다면 여기 매도.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음식업종에 내가 딱 음식업종이 좋다고 봤을 때 오리온을 딱 포커스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매매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또 어차피 주식은 직선으로 간 경우는 더 없습니다. 그렇죠? 파동을 타기 때문에 파동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5일선을 매도했으면 또 기다리는 거죠. 쭉 보면 5일선을 이탈했다가 여기서 다시 5일선 양봉을 뜨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또 매수하는 거죠. 매수.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61선, 100일선이 정배되어 있잖아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우상향 흐름들을 보이겠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매수하고 5일선의 흐름에서 또 이탈하면 이 자리에서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에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다렸다가 또 이 자리에서 또 매수를 했겠죠. 만약에 여러분도 5일선 가지고 매매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5일선을 통해서 매수 또 이렇게 있다가 이 자리에서 또 매도에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애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을 기준을 보시되 아래쪽에 한 번 더 촘촘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11선을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거 애매한데 그러면 11선을 보는 겁니다. 11선 타고 갈 때까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일선과 11선 통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온 이렇게 여기 관련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 떴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61선 정도에서 나는 61선하고 100일선 안에서 이에서 매매하겠다. 대신 5일선 돌파하면 여기 나오겠죠. 이 자리가. 5일선 기준은 여기 자리에 매수지만 또 100일선과 61선 위에서 보겠다 하게 되면 아니면 21선까지 보겠다 하게 되면 이 자리가 매수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계속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1선까지 더해서 같이 본다면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됐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캔들도 말씀드릴 텐데 이미 이제 캔들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그리고 다시 포인트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매수 신호가 이 자리에서 또 나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선, 100일선 라인 때 상승 추세인 종목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타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최대한 60선, 100일선이 이제 정배열 종목들이 좀 더 성공률이 좀 높다는 점. 이 점의 포인트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5일선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역배열 종목들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배열 종목들은 61선, 100일선이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길쭉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이제 역배열 종목은 보지 마시고 이 역배열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정배열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성공 투자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이 부분은 좀 보시 마시고 최대한 정배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 돌아가는 쪽에 포커스를 보고 가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렇게 아무리 이제 하락 추세 있잖아요. 여기도 결국은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점에 공략하는 게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이게 한번 정리해 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오늘 교육 시간에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이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섹터별 VOD는 제 무료니까 여러분들 또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또 이렇게 VOD로 알려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또 알찬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송재호 스페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만 전하고 싶은 투자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렸는데요. 와우넷 스페셜은 언제나 가족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